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연애 경험이 적어서 얼타는 바람에 망하는 경우. 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그냥 몇 번만 망해보면 돼. 몇 번 까이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플러팅 하는 거 따라하면 금방 감 잡고 끝난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케이스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20대 초중반까지는 늘 연애가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썸 말고 연애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사람이랑 꽤 잘 만났지만 요 근래 갑자기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까인다 하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예요. 연애의 성공은 이성적인 매력과 외모를 제외한 플러스 알파로 결정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외모는 평균인데 이상하게 인기 많은 애들,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고 끌리는 애들, 자기 색깔이 딱 보이는 애들을 만난 적 있잖아. 얘네들이 플러스 알파를 가진 애들이거든요. 이 플러스 알파는 사람이 가진 아우라, 색깔, 가치관이나 열정, 카리스마, 밝음, 자유로운 성격적 매력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사실 10대, 20대 초중반까지는 이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모나 스킬이 연애 성공의 80%를 좌우하거든요. 플러스 알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하지만 20대 후반쯤이 되잖아요. 남녀 할 것 없이 외모를 포함해서 네가 여우처럼 얼마나 끼를 잘 부리는지, 네가 남자로서 얼마나 잘생기고 플러팅을 잘하는지에 관한 매력도가 연애 성공률을 정하는데 50%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연애 성공률을 만드는데 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 말은 20대 후반부터 진짜 괜찮은 애들은 사람을 만날 때 해골이랑 껍데기가 반짝반짝거린다고 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대 후반까지 외모를 제외한 자기 매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나이대가 바뀌면서 연애 비수기에 들어가게 되고 30대가 돼서 연애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생기겠지.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고 혼란스럽겠어요? 마치 무빙처럼 외모와 끼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10대, 20대 중반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내 초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상황을 만난 거야. 그래서 20대 후반쯤에 결혼이 아니라 계속 연애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을 빠르게 채워놔야 돼요. 이걸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 분위기, 아우라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기출 변형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연애 시장에서 쭉 성수기로 살아남고 싶다면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를 찾으면 끝나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거랑 여자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무슨 헛소리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자동으로 풀로 차.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카테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력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왜 우리도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묘한 그들의 아우라를 느끼잖아. 자유로워 보이면서 예측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이 가게 되는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기가 겁나 세 보여. 뭐든 해결할 것 같고 묻고 의지하고 싶어져 자꾸. 이게 사람의 색깔이에요. 평범하게 사는 인생에서 행복감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안정적이고 착실해 보이는 신뢰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력이 된다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내 자아 가치관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 이 고민을 하는 친구한테 내가 물었던 게 너는 뭘 해야 네가 행복한지 알고 있어? 이거였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 아닌가? 퇴근하고 누워서 넷플 보는 게 난 제일 좋은데?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휴식이나 신체적 편안함을 절대 내 자아의 행복감, 내 인생의 가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아. 행복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서 만들어지는 즐겁고 만족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오늘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인생 전체의 기점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지. 출근하고 퇴근해서 넷플릭스만 보는 인생에서 편안함과 휴식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퇴근하고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가끔 술 마시는 하루의 반복에서 인생의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진짜 행복감을 얻고 있는 사람은 연애가 안 풀리는 일을 겪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야. 자기 인생의 가치가 오늘의 행복감에 맞춰져 있는 분들은 인생의 가치관과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이 같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돼.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뿜뿜하게 되겠죠. 연애가 계속 잘 풀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가치관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퇴근하고 누워서 웹툰 보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편안함만 느낄 뿐이지. 여기서 편안함만 느끼고 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의 가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이걸 20대 후반 30대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제대로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를. 잘못 채우거나 못 채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썸붕이 계속 나고 연애가 안 풀리는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치, 그 방향을 찾으면 자존감부터 연애까지 모든 게 순탄하게 되겠죠. 근데 막상 가치관의 방향이 뭐냐? 너는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막연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돈일까? 성공일까? 아니면 평범한 인생일까? 자기 자아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바로 떠올릴 수 없어. 여기에 대해 생각한 심리학자들도 많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처럼 슈프랑거의 가치 이론이 큰 카테고리로 참 잘 묶었어요. 이분은 크게 6가지로 사람마다 가치롭게 여기는 걸 나눴거든요. 자기가 똑똑하다 해서 오는 이론형, 돈으로 인생 가치를 매기는 경제형, 예술적인 것부터 자기 꿈을 실현하는 신미형,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권력형,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무난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회형이 있고 종교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내 유튜브를 클릭하지 않겠지. 아까 말한 일 열심히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평범한 하루가 인생의 행복이 되는 사람은 사회형에 해당돼요. 얼마나 조화로워. 이렇게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봤거든. 근데 이걸 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행복한 건 다를 수가 있더라고. 또 다른 예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과 행복은 이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자아의 가치관 방향이 경제형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감, 거기서부터 오는 충족감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냥 돈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늘어나가지고 편안할 뿐이야. 내 주변에도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른 바람에 경제적 기반은 다 일어났는데 요즘 현타 맞은 애들이 2명 있거든. 얘네들은 연애도 이상하게 꼬이거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의 방향을 잘못 찾았는지 아니면 찾을 생각을 못한 사람인지는 연애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라는 게 생겨서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을 까기 시작하거든. 아마 반대로 여러분들이 느낀 적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봤는데 얘가 너무 예뻐. 근데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 어떤 남자를 봤는데 직업도 멀쩡하고 조건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열정이 안 생긴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나 말고 쟤네들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요 근래 한 번쯤이라도 대학교 다닐 때보다 외모나 직업이나 재력이 다 나아졌는데 왜 점점 더 연애가 안 되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별로가 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해봤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회사를 다 때려치고 다른 걸 시도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내가 뭘 해야 진짜 행복한지,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평론가 한 분이 자기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나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1년에 한두 번 떠나는 여행이 행복한 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 번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이분 말도 맞아요. 하지만 신미형의 가치 방향을 가진 사람은 1, 2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그 비용을 모으는 시간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모으는 과정들이 즐겁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행복을 찾는 방법은 사람의 가치관, 그 방향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봐야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어. 이걸 채워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 매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나의 인생 가치 찾기가 귀찮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일찍 결혼하면 돼. 쟤도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결혼해버리면 돼. 근데 요즘에 결혼 평균 연령을 보면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맨날 플러팅 찝치는 거 알려주다가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재밌게 만나요. 알겠지?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